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5일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날씨 엄청 무덥네요. 예, 뭐 밖에 나가면 뭐 가만히 있어도 땀이 뭐 줄줄 흘러내리는데요. 코로나가 좀 심각해지고 지금 아까 이제 정부 발표도 뭐 밖에서 모이는 거라든지 파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발표하면서 사실 좀 휴가에 대한 어떤 뭐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좀 깨진 상황인데요. 다들 뭐 이 구간,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다들 최선을 다해서 방역, 잘 한번 해서 이번 위기를 좀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뭐 점입 가경입니다. 예, 뭐 지금 미국 시장이 지난 금요일에도 이제 신고가를 내면서 뭐 주요 기술주들 뭐 5%막 튀고 하는 그런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닥은 계속 연일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고, 코스피 쪽은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움직이지 못하면서 결국은 최근에 신고가를 내진 못하고, 미국 시장처럼 이제 신고가를 내진 못하고 조금 옆으로 이제 기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조금 분위기가 좀 좋을 듯 합니다. 미국 주요 기술주들이 지금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하면서 슈퍼 위크라고 이제 표현할 정도로 기대감이 점증하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도 점차 좀 상승으로 좀 턴을 하면서 코스피 신고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는 파운드리 쪽,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아마도 이제 중요한 어떤 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파운드리 뭐 분사설 이런 내용도 한번 제가 짚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제가 중요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좀 다루고 싶은 내용은, 주말 동안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좀 많이 파헤쳤는데, 탄소 포집, 탄소 배출권, 결국 이제 친환경이죠. 예, 이 탄소 제로 정책에 의거한 실적과 이제 트렌드가 이제 둘 다 이제 완전히 그냥 상방의 어떤 흐름을 타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굉장히 크게 내고 있고요. 금요일 날에 이제 탄소 포집 관련해서 이제 유니드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쳤어요. 예, 그래서 이런 관련된 어떤 업종군, 이런 어떤 섹터군이 강한 어떤 시장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2차전지 쪽에서도 결국은 양극, 이제 2차전지 안에서도 이제 어떤 부문별로 이제 움직이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음 주 좀 주목할 종목들에 대해서 또 한번 체크드리면서 조금 기대를 해보는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을 좀 잘 세워보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장 나스닥이 1% 상승했습니다. 신고가죠. 야, 5일 연속 이렇게 상승입니다. 요 날만 하더라도 이거 좀 조정 길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뭐 그냥 5일 동안 밀어 올리면서 굉장히 센 어떤 흐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요날 7월 19일 날 야, 이거 좀 상당히 조정되는데 하는데, 다음날 완전히 올려치고 지금 또 4일 연속 양봉으로 또 신고가를 내는 흐름. S&P 500 지수도 1% 상승. 다우 지수도 요 신고가죠. 종가 기준. 결국은 이제 0.68%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내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는 이렇게 강해도 되나? 뭐 이럴 정도의 어떤 흐름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63% 상승했어요. 사실 인텔 주가가 좀 밀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장중에는 마이너스까지도 갔었는데, 이제 올려치는 형태로 0.63% 지수보다는 약했지만 그래도 플러스 마감이 됐고요. 또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는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 기조 보여주고 있고, 한국 원달러 환율은 조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둔화되는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어떤 여건 자체는 모두 좋은 어떤 흐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기술주들 한번 보면요, 알파벳, 이제 다음 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뭐
금요일부터 세게 불어가지고요. 뭐 구글이죠. 알파벳이 3% 상승하면서 또 신고가. 페이스북이 5.3% 상승하면서 신고가. 와, 무섭습니다. 이거 보면 이 기업들이 지금 시가총액이 뭐 몇천 조잖아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1.23% 상승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해나가고 있고, 애플은 신고가는 아니지만 1.2% 상승을 해줬고, 아마존 신고가는 아니지만 0.5% 상승을 해줬습니다. 테슬라는 0.9% 약세로 아직은 조정을 좀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고요. ASML 홀딩스 반도체 장비 1위 회사 역시나 2.5% 상승으로 강한 흐름. 그리고 이제 인텔이 5%. 실적은 그래도 2분기 실적 좋게 발표했는데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에서 시장 예상보다 좀 안 좋은 식으로 이익을 발표하면서 5%나 빠지는 그런 흐름에다가 시간으로도 좀 빠지죠. 그래서 어쨌든 인텔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전체적으로는 이제 좋았다. 전체 기술주도 좋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시장에서 뭐 인텔 하락이 뭐 삼성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약세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도 뭐 한 주 정리해보면요. 수급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한 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8,40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2,000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금융투자는 1조 3천억 순매수, 보험이 6,600억이나 순매도했네요. 연기금도 뭐 3,300억, 기계적으로 뭐 팔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뭐 외국인이 8천억 정도 순매도했는데 2차전지, 전기전자, 뭐 자동차 쪽, 뭐 조선, 해운 뭐 이런 쪽으로 좀 순매도를 했고요. 금융업종을 4천억이나 순매수했습니다. 철강도 2천억을 순매수. 뭐 의약품은 기관이 좀 순매수를 1,300억이나 좀 했고요. 서비스 업적으로는 2천억 정도 순매도. 근데 이제 코스닥 쪽을 보시면 외국인이 3,4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매수했고, 대부분이 이제 IT 쪽 2천억이 이제 IT네요. 그래서 IT, 뭐 반도체, 통신 장비 쪽, 5G 쪽도 꽤나 좀 사들이면서 저점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 같고, 어쨌든 뭐 IT 쪽이 좋았고, 뭐 2차전지 쪽 좋았던 그런 한 주였고, 코스피 쪽에서 보면 한 주 동안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상위를 보면 LG전자 2,500억 순매수, 포스코가 최근에는 이제 뭐 환경 쪽 이런 어떤 사업을 펼치는 부분에서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1,500억 순매수, 삼성 SDI가 1,100억 순매수로 이렇게 또 한 주 동안 많은 어떤, 보시면 이제 환경 관련된 거요. 탄소 중립, 그리고 이제 뭐 전기차 2차전지니까 전장 이런 쪽이고요. 보죠. SKI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그리고 CS 윈드, 풍력,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꾸준하게 수급은 계속 좋은 편이에요. 한미 반도체, 일진 머티리얼즈 이제 2차전지 소재 쪽, DB 하이텍, 셀트론도 이제 순매수, 두산 비어셀 수소 쪽, 롯데케미칼도 뭐 수소 사업 한다 해가지고 좀 수급이 좀 붙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에 환경이 화두라는 걸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 있고요. 지금 유럽이 이제 탄소 국경세를 선언했고, 그 미국도 이제 발표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화두로서 증시에서는 지금 탄소 중립에 관련해서 2차전지 전기차, 전장, 탄소 관련된 배출권, 탄소 포집, 뭐 이런 친환경 관련 쪽이 지금 가장 화두고 메인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로 뭐 2차전지 소재주라든지 반도체 뭐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일부 바이오는 좀 많지가 않죠. 이번 한 주는 바이오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하고 앞타 바이오 정도가 순매수 상위에 좀 있는 편이고, 그래서 어쨌든 뭐 한 주 동안의 어떤 시장 흐름은 그 2차전지 소재, 환경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시장을 좀 압도하는 그런 흐름이었고, 다음 주는 좀 바이오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날 바이오 주요 종목들이 또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닥을 또 밀어올리면서 이제 순환매가 바이오 쪽으로도 좀 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는 최근에 보시면 2주 넘는 기간 동안 조정 흐름을 21선과 61선 사이에서 이제 조정을 보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신고가 행진을 계속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외국인이 이번 한 주에도 3,400억을 코스닥을 순매수했죠. 그만큼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에 좀 짚어드리지 못했는데 유니드라는 이 기업이 이 탄소 포집 관련해 가지고 대장주죠. 결국은 상한가를 쳤는데요. 이게 이제 끝자락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거래 터지고 상한가에다가 이거는 상당한 어떤 의미 있는 좀 신호탄을 쏴준 시장에서 이제 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분위기를 이제 확 불어닥칠 수 있게 만드는,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HN이 이제 굉장히 강한 어떤 시세 흐름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런 어떤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에코프로, HN 이런 것들. 그래서 친환경 관련된 바람이 다음 주에도 아마 계속 이어질 거로 생각되니까요. 그런 관련주들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어떤 간략한 내용들 체크해 볼게요. 미국 증시 실적 시즌 슈퍼 위크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실적 발표,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알파벳,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금요일부터 좀 불기 시작했다. 특히 이제 스냅하고 트위터 요 기업이 광고 수익 급증 기반으로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알파벳, 페이스북도 이제 광고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들이 기대 심리를 크게 만들어내면서 급등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인텔은 견고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 향 매출 둔화로 하락했다.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가 이익이 좀 컨센보다는 좀 낮은 그런 상황을 좀 발표하면서 좀 좋진 않았다. 그리고 이제 중국 규제 당국이 교육회사가 주식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방안을 언급하자, 이게 무슨 주식이 반토막 이상 70%가 날아가 버리냐. 중국 기업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중국 기업은 투자를 안 하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진짜 규제 때문에 최근에 망가지는 중국 기업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주의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 증시에 대한 전망, 요 미래에셋 대우에서 나온 어떤 리포트인데요. 실적 시즌 슈퍼위크를 앞두고서 실적 개선 기대가 높은 종목이 미국 시장에서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가 35,000포인트를 처음으로 넘어서는 등 상승한 점은 투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이다. 물론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FMC에서 연준의 매파적인 내용이 언급될 수 있다는 점, 실적 개선은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시장은 상승폭을 확대하기보다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관망세가 짙은 하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 대우에서는 조금은 이제 경계하는 그런 어떤 관망 심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조금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좀 생각합니다. 다음 주. 그래서 실적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내용하고, 또 이제 2분기 실적 보면 S&P 500 기업들 중에서 24%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5년 평균인 75%를 크게 상회한 8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좋은 거죠. 예상보다 이제 월등히 좋은 어떤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의 어떤 고점권역을 형성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구나 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사람들이 환호할 수 있는 지점들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가장 기대 가치를 크게 가지면서 그 다음에도 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겠네 하는 것들이 당연시 되어가는 그런 어떤 구간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는 이제 시장의 천정을 만드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실적 좋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미국 기술주 사놓으면 되지, 이거는 아니라 이제 슬슬 이제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어떤 관점으로 저는 접근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작년 코로나 이후로 지금 1년 몇 개월인가요? 1년 5개월 기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승장이 한 1년 6개월, 한 2년 정도 좀
천정을 형성시키는 그런 어떤 구간대로 보는데, 뭐 상승장의 어떤 구간이 과거하고 뭐 지금이 비슷할 것이다, 같을 것이다, 이것도 사실 맞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가 이제 그냥 통계학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바라보서는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같이 이제 놓고서 판단들을 해야 되는데, 서프라이즈 실적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환상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를 계속 가지게 되는 그 마비되는 그 구간이 저는 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요, 적절하게 욕심의 크기를 어느 정도 좀 컨트롤하면서 지금의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를, 과거에 저도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겠죠. 무작정 좋게 나온다고 좋게만 바라보진 않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S&P 500 기업들의 12개월 포워드 퍼 21배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서 10년 평균인 16.2배를 현재 크게 상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 고평가 논란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뭐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경계적인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다음 주에 대한 장세에 대한 부분이 뭐 경계 심리까지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는 뭐 실적적인 부분은 뭐 좋게 컨센 대비 좋게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파운드리 이제 3위 업체를 인수를 추진한다고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선언하거나 발표하진 않았는데 이런 것도 아마 약간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에 모더나 주식이 또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 의무화, 백신을 이제 접종받는 걸 의무적으로, 그런 새로운 규정을 조만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해서 지금 뉴욕시 인구의 41% 이상이 아직 백신을 맞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의무적으로 좀 맞게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실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백신에 대한 어떤 공급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백신 관련된 기업들을 좀 밀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고요. 앞으로 뭐 백신은 계속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쇼티지가 상당한 기간 동안 뭐 일어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팬데믹에서 이제 엔데믹, 그러니까 이제 매년 그냥 유행병처럼 도는, 종식이 안 되는 그런 어떤 병이 감염병이 될 걸로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뭐 결국은 백신이나 치료제, 진단키트는 꾸준한 수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백신 기업들 뭐 좋은 어떤 기대 가치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요거죠. 미국 국채 한도. 지금 부채 한도를 이제 늘려야 되는데, 그거가 지금 뭐 공화당 민주당이 협상이 좀 원활하게 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8월 1일 부채 상한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뭐 업무 정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정부가 이제 디폴트잖아요. 이제 뭐 국가 부채 넘어서면 이제 채무 불이행 뭐 가능성, 뭐 디폴트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좀 쓰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조정의 빌미를 삼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조정의 가능성으로서 삼을 만한 어떤 위력을 지닌 어떤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부채 한도를 이제 상향하는 이 부분이 뭐 타결된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될지를 좀 계속 체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유니드라는 종목이 금요일날 상한가를 쳤는데, 이 종목에 대한 리포트가 그날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탄소 포집에 필요한 그 핵심 소재 전 세계 점유율이 30%다.
그리고 퍼가 3.6배밖에 안 된다. 그래서 과거에 그 뭐 효성 TNC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이제 상한가까지 치면서 뭐 결국 이제 상승 뭐 어떻게 보면 상승 장악형 상한가이기 때문에 이게 뭐 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종목을 뭐 당장 뭐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타이밍적인 부분은 저도 이제 뭐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왜 올랐고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환경 관련된 어떤 섹터군의 어떤 주요 종목들이 지금 주도주 찾기 게임 하는 것 같아요. 예. 결국 이제 오늘 오면서도 예, 사무실 오면서도 이제 너무 더워서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 타고 오는 시간 동안 짧았지만 제가 이제 6살밖에 안 된 아들에게 주식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좀 가르쳐 볼까? 이런 생각을 지금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쉽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쉽게 설명하고 단순화시키고 설명하고 핵심적인 걸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종목을 찾는 거는 결국은 향후에 수급이 몰리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찾는 게임이잖아요, 결국. 예, 수급이.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종목이 될 거를 미리 찾는 게임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기술이 유명해지니까 그 기업이 아마 뜰 거야. 향후에는 이 기업의 지금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니까 이 흐름 추이 자체가 이 실적이 계속 늘어나서 향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더 좋아하게 될 거야. 그리고 더 사고 싶어질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아니면 이제 어떤 일정이 있어요. 큰 이벤트 일정이 있어서 그때쯤 되면 사람들이 이 종목은 사고 싶어서 안달나겠구나. 이런 향후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간, 이제 이유가 있는 것들을 찾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단순하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주식 종목을 뭘 찾아야 될지 조금 눈에 보이죠. 그래서 내가 6살의 어떤 눈높이의 아이에게 주식에 대해서 가르치게 된다면 나도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득 생각 들었던 건데 결국은 그런 거죠. 지금 탄소 국경세 유럽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저도 충격적인 뉴스 봤는데 베네치아 이제 이탈리아 베네치아 있죠. 거기 이제 그 해상에 이제 수문을 만들더라고요. 8조 원을 들여가지고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건설에 들어갔더라고요. 뉴욕이 이제 그 해수면하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뉴욕이라는 도시가 엄청나게 큰데 그걸 막는 해수면을 막는 그 공사를 한다고 엄청난 공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제 준비를 진짜 본격화해야 될 텐데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는 지금 기정사실화 돼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탄소 포집이라든지 탄소 제로 정책을 더 과감하게 더 빠르게 시행하지 않는다면 지구의 생존 자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탄소 포집 관련된 기업들, 탄소 배출권 관련된 기업들,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 뭐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은 향후에 사람들이 사고 싶어 안달나는 실적이 너무나 막 높게 형성되는 그런 어떤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종목이 언젠가는 눈에 띌 거였고 언젠가는 부각될 거였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걸 찾는 게임이에요. 이게 상한가 쳤기 때문에 제 눈에 띄었고 저도 이제 늦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사세요 마세요 말은 못하지만 아직 이제 시장에서 눈에 띄지 않았거나 이렇게 막 확 몰아치지 않는 이 탄소 중립 관련된 기업들 향후에 실적이든 뭐 모멘텀이든 여러 가지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찾는 게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유니드라는 기업을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이 현상을 좀 중요하게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업체죠. 예, 가상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파는 그런 회사인데 시클리컬하게 이제 움직이는 쪽이죠. 근데 신규 투자 포인트로 탄소 포집, 그러니까 어떤 배기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어떤 이제 물질 나오는 것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딱 포집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뭐 어디 땅에 묻던 해상에 이제 어떻게 뭐 저장해버리던 해가지고 이게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지구를 온실화 만드는 거잖아요. 이산화탄소가. 그래가지고 지구의 온난화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하늘로 올라가지 않게 땅에 묻던 어떻게 이걸 뭐 부생수소라고 이제 수소로 바꾸던 다른 용도로 쓰던 해가지고 이 이제 탄소 포집을 일단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할 때 핵심적인 소재, 그게 지금 전 세계 점유율이 30%다 이 얘기죠. 그래서 2030년 탄소 저감과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재생 발전의 확대와 탄소 포집이 필수적이며 부생수소 생산 시 10대 1 비중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제거에도 이 CCUS 탄소 포집 이 기술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고, 세계 이제 이 탄소 포집 시장은 현재 습식 방식을 이제 사용 중이며 흡수제를 아민계에서 탄산 칼륨계로 지금 전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이렇게 전환이 가속화된다면 이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좋아지겠죠. 그래서 SK머티리얼즈도 지난 3월에 탄산 칼륨 기술을 이전받으면서 SK머티리얼즈도 탄소 포집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막 솟구친 이유가 이런 것도 있고 2차전지 쪽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유니드는 세계 칼륨계 1위 업체이며 현재 탄산 칼륨 매출 중 약 10%가 탄소 포집용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산화탄소 포집량을 2020년도에는 0.4억 톤, 25년쯤 되면 3억 톤, 30년쯤 되면 8억 톤, 50년쯤 되면 57억 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9년간 시장이 20배 커진다는 것으로 연평균 36% 성장하는 굉장히 고성장의 분야라는 거죠. 탄소 포집 비용도 톤당 30달러로 2030년 목표로 삼을 때 탄소 배출권보다 이제 낮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이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뭐 화학업체나 뭐 전력 발전 업체들이라나 이런 업체들이 탄소 배출권을 사오는 것보다 포집을 하는 게 비용이 낮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지 않겠는가. 그 얘기죠. 지금이 신재생 에너지보다 2차 전지보다 빠르게 성장할 탄소 포집 CCUS 산업 핵심 소재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투자금 바이 목표 주가 14만원 상향 했고요. 퍼는 뭐 당연히 이제 화학 관련된 회사로서 좀 이제 낮은 어떤 밸류를 받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각이 된다면 상당히 좀 그래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히 있죠. 그래서 이제 요 CCUS 탄소 포집하는 기술 개념도에 대해서 이제 KTB 투자증권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리포트를 다뤘던데요. 발전 산업 공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배출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이제 선택적으로 포집을 합니다. 이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소재들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 방식으로는 이제 습식, 건식, 뭐 분리막 포집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관련주로 뭐 멤브레인 회사들 뭐 이런 것도 좀 뭐 엮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산업 원료라든지 뭐 수소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뭐 전환하는 것도 있고 뭐 전환하지 않고 이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저장 자체는 이제 지하 지층에 주입해서 저장을 하는 땅 속에 묻는 거죠. 혹은 이제 뭐 해상 쪽에 묻는 그런 방식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개념도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CCS를 활용한 이 기술을 활용한 블루 수소 생산, 이제 이산화탄소에서 이제 부생수소, 수소를 이제 추출해내는 거죠. 천연가스 개지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탄소의 90% 이상을 감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유화학 산업은 2019년 기준 전체 산업
탄소 배출량의 14%를 차지하는 탄소 다배출 업종으로서 개별 업체들의 탄소 비용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CCUS가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탄소를 새로운 자원으로서 응용할 수 있는 분야인 CCU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정유화학 기업들, 현대오일뱅크라든지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에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이쪽에 대한 수요가 아마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기업들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탄소 포집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목받는 구간대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 KTB 투자증권에서 잘 정리된 것 같은데요. 국내 정유화학 업체들의 CCUS 기술 개발 현황을 보면 현대오일뱅크가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개발 현황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협력 대상 기업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오일, 롯데케미칼, LG화학, 금호석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정유화학 기업들이 이쪽에 대한 연구와 또 상용화를 위한 어떤 추진들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걸 이해한다면 이 관련된 기업들의 수혜는 굉장히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이뤄질 거라는 게 뻔해 보이죠. 그래서 관련 기업들, 유니드 같은 기업이 단발성으로 상한가 친 건 아닐 거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체크드리면 유럽이 탄소 배출 감축 계획 Fit for 55 요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계획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1990년 대비해서 55% 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거고요.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이제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친환경에 대한 속도가 산업의 어떤 속도가 가속화되는 2030년까지 55% 감축, 2050년까지는 거의 전부 감축하는 그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로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203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는 아예 판매가 금지됩니다. 신재생에너지, ESS, 전기차 등 미래형 산업의 성장 기회 제공이 이제 기대가 된다. 실제로 이제 유럽연합은 오는 이제 2027년까지 별로 안 남았습니다.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2조 유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조 유로면 2,700조 정도 되는 규모로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있다 그냥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유럽은 이게 생존의 문제로서 보기 때문에 경제 어떤 논리 이런 걸로 전혀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관련 기업들의 장기 성장과 수혜는 확실한 거죠. 그래서 미국도 이제 탄소 국경 요새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발표되면 엄청난 또 파급력을 또 일으킬 걸로 생각이 되고요. 친환경에 대한 관심 확대 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최근 민주당이 공개한 3.5조 달러 예산 조정 패키지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해당 패키지와 함께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의해서 이제 미국도 요 탄소 국경 조정을 시행할 경우 영향은 상당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을 점차 고탄소 업종에서 일반 소비재까지도 확대시키는 방향을 감안했을 경우에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글로벌 소비 시장에 약 45%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무역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가 굉장히 타격을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거기는 엄청나게 탄소를 내뿜고 있는 공장들을 통해서 이 소비재를 이제 만들어서 미국에 많은 부분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고탄소 소재 업종들이 가장 급하겠지만 다른 업종들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친환경 기업들에 대해서 수혜가 갈 수 있는 부분이다. 피해 업종으로는 이외에 탄소 국경과 마찬가지로 철강, 알루미늄 업종이 가장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아직 디테일은 부족하지만 2024년부터 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천연가스, 석유, 석탄에 부과할 계획인데 시멘트의 미국향 수출 비중이 가장 높지만 매출 중 국내 비중이 상당한 점을 감안한 결과다. 해서 미국이 시행할 경우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을 좀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탄소 매출권 시장 규모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메리츠 증권 리포트인데요. 배출권 거래 시장 규모 확대, 전체 온실가스 커버 비중 증가해서 글로벌 탄소 배출권 시장 규모 및 거래량은 2018년도 기점으로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1년도 전 세계 탄소 배출권 시장 커버리지 보니까 중국이 포함되면서 크게 또 커지는, 확대되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빠른 성장세 시현 중이다. 2020년 전 세계 탄소 배출권 시장 규모는 2291억 유로를 2017년 대비 4배 이상 가까이 증가했다. 그래서 굉장히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시장이죠. 유럽뿐만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진행됨에 따라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배출권 거래제 시장에 적용을 받는 비중은 2012년 5%에서 2021년 올해 18%로 3배 이상 높아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는 이번 또 뭐 탄소 포집, 뭐 친환경 관련된 이 분위기 불 때 같이 또 불어닥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뭐 휴캠스 같은 기업, 이런 기업이 또 탄소 배출권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 주가는 뭐 이렇네요. 그래도 이제 우상향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뭐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뭐 대장주는 당연히 뭐 에코프로 HN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무중까지 발표하면서 완전히 뭐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시총이 1조 2천억 이렇게 되고 있고, 휴캠스 같은 기업도 그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이제 굉장히 중소형주 중에서 KC 코트렐 뭐 이런 기업도 있는데요. 이 기업은 최근에 뭐 수급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적이 조금 굉장히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손실이 굉장히 크게, 당기순이익 6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천 정도.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은 증가하고 매출액은 문제가 없었는데 보니까 이제 이 탈황 설비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발전소라든지 뭐 그런 이제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는 그런 발전소 이런 데 탈황 설비를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이제 그런 데서 좀 손실을 좀 크게 봤더라고요. 예, 여기 있네요. 일단 작년에 이제 영업적자 된 부분이 좀 지속 가능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공사 부분에서 지연돼서 비용이 들었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KC 코트렐도 이 탄소 포집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기술력은 인정 가능하지만 재무적으로 좀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유상증자까지 하게 됐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손실이 크게 나서 자본이 완전 깎여가지고 유중을 해서 이제 뭐 괜찮아졌지만, 어쨌든 에코프로 HN이라든지 휴켄스 대비해서는 조금 열위에 있는, 그지만 이제 뭐 재료적인 측면이나 시총 규모 측면에서는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정도로 체크해 보시고, 환경 관련주들은 저는 꾸준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반도체가 좀 고민이다, 이렇게 좀 제목이 써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분사설 관련해서 저는 예전에 한번 제가 또 짚어드린 적도 있었어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메모리 쪽이 지금은 뭐 수익 거의 대부분이고, 비메모리는 뭐 거의 이제 적은 상태인데, 이 부분 비메모리 쪽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실상 고객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 아니 뭐 휴대폰 쪽이나 이런 데서 뭐 애플이나 이제 뭐 이런 데랑 뭐 경쟁사인데 그 뭐
두뇌 역할을 하는 AP를 뭐 이런 데서 위탁 시키는 게 삼성에 이제 위탁 맡기는 게 좀, 예, 좀 그렇죠, 사실. 그래가지고 그 TSMC 쪽으로 이제 가는 건데, 그쪽은 이제 그냥 위탁만 하는 회사니까, 그리고 다른 회사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모토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삼성도 이거를 좀 분사를 하는 게 사실상 고객을 늘리고 이 점유율을 늘리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건데, 예, 이거를 분사하게 되면 투자비를 계속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서 자금 조달 받을 것이냐, 예, 그 문제가 이제 남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설은 있지만 어떤 결단을 하진 못하거나 어떤 고민에 그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TSMC가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는 54%, 삼성전자가 17%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가 7%, UMIC가 7% 해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뭔가 좀 엄청난 변화를 뭔가를 좀 해내야지만 뭔가 좀 달라질 수 있고, 구도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문에서 뭔가를 보여줘야지만 우리는 이제 TSMC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를 뭔가를 보여줘야지만 주가가 여기서 굉장히 튈 수 있는 거죠. 주가가 지금 오르지 못하는 부분은 이쪽에서 뭔가 좀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돼요. 뭐 메모리 쪽에서 뭐 실적 좋게 나온다고 뭐 사실 멀티플을 크게 높여주진 못하니까요. 그래서 내용 한번 보면요, 삼성자 파운드리 사업부 분사설에 시장이 출렁였다. 증권가를 중심으로 퍼진 찌라시의 내용은 2012년 삼성전자에서 분사해 나간 삼성 디스플레이 LCD 사업부와 삼성자 파운드리 사업부를 합쳐서 별도 회사를 세운다는 것이다. 이건 조금, 삼성 디스플레이 OLED 사업부는 삼성전자로 다시 흡수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이 됐다. 근데 찌라시가 나오는 게 조금, 이게 그냥 뭐 아니 땡 굴뚝에 뭐 연기가 나진 않는데, 뭐 삼성 디스플레이까지 등장한 구체적인 내용에 이어서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라는 곳의 삼성 게시판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관련 회의가 열렸다는 글까지 올라오면서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에는 이날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문의 전화가 줄을 이었다. 뭐 당연히 뭐 사실 무근이라 하지, 이거를 뭐 논의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 논의 중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하는 정도? 업계에서는 사실료와 별도로 이번 사건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현 주소를 또 한번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얘기가 나온다. 반복되는 파운드리 분사설의 밑바탕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근본적인 고민이 깔려 있다는 얘기다. 결국 이제 업계에서 보기에도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 분사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는 파운드리 고객사와의 신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안고 있는 태생적인 약점을 꼽는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스마트폰용 AP를 포함해서 시스템 반도체 설계와 판매를 담당하는 시스템 LSI 사업부와 한 지붕 아래에 있다. 삼성전자와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하는 애플이나 퀄컴 같은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를 맡기기가 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죠.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만 TSMC의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모토에 빗대서 삼성전자는 고객과 경쟁한다고 꼬집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이러한 점 때문에 삼성전자가 기술력과 상관없이 TSMC의 시장 점유율을 따라잡기 힘들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도 상당하다. 문제는 이거죠. 뭐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부를 떼낼 경우에 막대한 투자금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점이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수익의 80-90%가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나오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사업부가 독자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뭐 의미고요. 당장 파운드리 사업만 비교해 보더라도 현재 투자 규모에서 TSMC는 매년 삼성전자를 3배가량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도 TSMC 투자 규모에 뒤처지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분사해 나간 뒤 TSMC를 뒤따라잡기는 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을 만들고 있고요. 뭐 보시면 TSMC 같은 경우 지난 2분기만 하더라도 15조 매출에 5조 9천억, 6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 그러니까 투자력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파운드리 지금 삼성전자 보면 2분기에 7조 원 매출에 파운드리 쪽 영업이익은 2천억입니다. 이거 따로 떼가지고 나가가지고 수조 원씩, 수십조씩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못하면 뭐 TSMC 뒤지는 건데. 어렵죠.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라고 해가지고 비메모리 사업부가 떨어져 나가서 뭐 계속 언제까지만 삼성전자로부터 유증받아가지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쉽지는 않는 건데 뭔가 해법은 좀 풀어야지 않을까. 그래야지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미래 성장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도 좀 과감하게 멀티플로 반영시켜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대단한 기업인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성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뚜렷하게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보여주게 된다면 정말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